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로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번 시즌 2무 3패로 원정 승리가 한 번도 없었던 리버풀에게 첫 원정승을 선물해 주었고, 첼시, 아스날, 맨유, 뉴캐슬, 리버풀까지 빅6 팀을 상대로 1무 4패를 기록하면서 단 한 번의 승리를 챙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과 경기 후 콘테 감독은 이제 막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제가 부임하기 전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1년 만에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며 항상 같은 레파토리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버풀과 두 번의 경기 모두 비겼었는데 이번 시즌 약해진 리버풀에게 그것도 홈 경기 패배, 발전한 거 정말 맞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동안 토트넘의 좋은 성적에 가려져서 터지지 않았던 토트넘의 전술적 비난이 터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터진 토트넘의 이번 시즌 전술적 문제와 더 약해진 맨유에서 토트넘 선수 중 데려갈 선수, 그리고 클롭 감독이 경기 후 토트넘 한 선수를 유독 칭찬했던 이유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후에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슬로우 스타트에 비판을 했고 이제 콘테의 팀에 걱정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토트넘은 리버풀과 경기를 펼쳤고 선발에는 손흥민, 히샬리송, 셉세비, 로메로가 없었다. 그것은 벅찬 전망이었고 토트넘에게 스스로 넘어야 할 산을 주었다. 살라는 전반에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득점에 성공했고 콘테는 전반전에 2대0으로 패배했다. 케인은 클로세스키 교체 후 한 골을 넣었지만 토트넘은 뒤늦게 레벨러를 찾지 못했다. 게리 네빌은 토트넘이 너무 늦게 뛰는 말과 같다고 생각했고 마르세유와 본모스를 상대로 슬로우 스타트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리버풀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토트넘은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마치 너무 늦게 출발한 말과 같아서 기수가 미친듯이 말을 책찍질하는 것과 같이 콘테가 그의 팀을 책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콘테가 너무 늦게 그리고 전술적으로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기 시작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르세유를 상대로 본모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할 수 있었지만 리버풀과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최고의 팀을 상대로는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 팀의 셋업과 멘탈은 저에게 반쯤 찬 것이 아니라 반쯤 비워진 유리잔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토트넘 선수들에게 볼 수 있었고 후반에는 선수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고 선수들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토트넘 선수들이 내려와야 하고 왜 이 순간들을 위해 후반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현재 토트넘의 경기 패턴이고 오직 콘테와 토트넘 선수들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며 토트넘의 이번 시즌 슬로우 스타트 경기 패턴에 대해 맹비난한 게리 네빌이었습니다. 게리 네빌의 말대로 이번 시즌 토트넘은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상대를 부수기보다는 상대 경기 분석 안 한 것처럼 전반전에 선제골 허용하고 끌려다니다가 정신 차린 후에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경기를 치른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던 경기는 7경기로 약 35%만 앞서갔고 남은 65%는 선제골 허용하고 끌려다니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경기에서는 모두 선제골을 실점하며 끌려가는 토트넘이었고 본모스, 마르세유 경기는 역전승을 거두었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는 1무 3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전 상대팀의 약점 분석을 하지 않고 일단 경기를 시작했다가 하프타임의 라커룸에서 전술적 변화를 주어서 아슬아슬하게 따라잡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대단하다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슬아슬한 후반 뒤집기가 맨유, 뉴캐슬, 리버풀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토트넘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내부 사정은 콘테 감독, 토트넘 선수들만 알겠지만 확실히 경기 전 상대팀 약점 분석, 득점 패턴 분석 안 하는 건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이 되는 현재 토트넘 실정이고 현지 매체에서도 그동안 토트넘 성적이 좋아서 터트리지 않다가 이번에 게리 네빌이 비난을 터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리 네빌은 자신의 친정팀 맨유에서 데려갈 만한 토트넘 선수 3명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게리 네빌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맨유는 빅6 팀 중에 가장 약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게리 네빌은 셉세비, 손흥민, 케인이라면 기꺼이 맨유에서 선발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고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지만 아직 죽지 않았네요. 맨유는 감독이 바뀐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3대1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호날두는 이번 시즌 폼이 급격히 떨어지며 10경기 한 골을 넣고 있는데 선수가 없어서 호날두 선발로 쓰는 맨유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트넘과 경기 후 클럽 감독은 토트넘의 한 선수를 유독 칭찬하였는데요. 그 선수가 누구냐고요? 바로 페리시치 선수입니다. 클럽 감독은 경기 후에 토트넘의 퀄리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후반전 우리가 어떻게 실점할 수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을 아주 훌륭하게 경기했는데요. 그런 다음 후반에 적절한 교체를 통해서 토트넘의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명확했는데요. 모든 대각선과 1대1 방어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윙에서 페리시치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이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토트넘이 잘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본머스, 마르세유 두 경기를 뒤집은 이유입니다. 라며 페리시치의 양발 크로스 능력에 찬사를 보낸 클롭 감독이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확실히 페리시치를 칭찬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리버풀은 페리시치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한테는 안 통했다며 리버풀의 수비는 경고했다고 돌려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클루셉스키의 감각적인 패스에는 실점하였지만 페리시치에게는 실점하지 않았는데요. 페리시치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으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경기는 토트넘이 패배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최고 평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1월 이적 시장에서 윙백과 센터백을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월드컵 전에 노팅엄과 컵대회, 리즈 유나이티드와 리그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전술적 비난이 터진 토트넘이 남은 두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